안녕하세요. 한국학에세이의 문광입니다. 오늘은요, 한자와 한문 그리고 한국학이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썼던 글의 그 전체 제목은 영어가 편한 시대와 버린 것들의 역습이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한자와 한문을 이렇게 많이 쓰지 않으면 앞으로 한국학을 연구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글을 썼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위대한 한글과 훈민정음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고 너무나 그 세계적으로 과학적으로 훌륭한 그런 우리가 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조선시대 이전에는 모든 문헌이 우리 한국인들의 사상과 감정과 표현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한자라고 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한문 문장으로 우리의 생각을 다 남겨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종대왕 훈민정음 창제 이후로는 병행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한문으로 돼 있는 문헌들이 많고 그 이전에는 모두 한문 문헌인데 이거를 공부를 잘 하지 않고 이렇게 도외시한다면 우리의 국학 연구, 한국학 연구는 역사적인 그 어떤 이 고래의 어떤 그 많은 사상과 철학, 문화와 어떤 역사는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없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이거를 꼭 명맥이 유지되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글을 썼던 것입니다. 첫 번째 챕터에 제목은 영어 아비투스 사회라는 그런 제목을 썼는데요. 지금 거의 뭐 예전에는 그 지성인이 되고 과거를 보려면은 한문 한자를 무조건 해서 한문으로 시도 짓고 글을 줄줄 지을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살았다고 한다면 지금은 그냥 한문 한자는 필수가 아니고 시험도 보지 아니하고 우리 언어의 80% 70%가 지금 한자어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이제 영어를 유치원 때부터 공부를 하는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세대와 다르게 우리 밑에 후배 세대들은 영어를 굉장히 잘하죠. 그리고 뭐 영어에 대해서 소통하는데 문제가 거의 없을 정도로 되어 있지만 세계적으로 세계화하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좋으나 우리의 한국 정신 문명을 정말 깊이 있게 들어가려고 한다면 굉장히 이제 장애가 생겼습니다. 한중일 3개국이 전체적으로 똑같이 한자와 한문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서 우리는 지금 한자 한문 교육이 너무나 열악하고 너무나 수준이 떨어진다. 한자 한문을 거의 다 잘 보지 못한다.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앞으로 10년, 20년, 40년, 50년 뒤에 우리나라 한국인들은 더 한국을 잘 모르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버린 것들의 역습이다. 우리가 한자 한문을 버리면 이것이 우리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버리는 순간 역습을 받게 된다. 이렇게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게 지금 바로 영어 아비투스 시대가 된 거죠. 영어가 편한 시대를 제가 영어 아비투스 사회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불교 경전을 가르치다 보면 한문본 말고 영어본이 없냐는 질문을 받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 사회가 한문 교육보다 영어 교육에 치중해온 결과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한자와 한문은 고리타분한 옛것이라는 관념이 지배하게 되었고 초중 고등 교육에서 한문 교육은 필수 이수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대학 입시에서 한문 시험은 보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반면에 영어는 영어 유치원이 인기를 끌면서 대세를 차지하고 초등학교부터 필수 교과목으로 자리 잡더니 외국 연수와 유학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세월을 수십 년 보내왔어요. 피에르 부르디웨의 표현을 빌리자면 현대 한국은 영어 아비투스 사회인 셈입니다. 영어로 소통이 가능한 사람을 우대하고 영어가 필수인 것처럼 느끼는 사회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비투스라고 하는 게 이제 헤빗입니다. 습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한글을 배우는 것과 거의 동시에 한문 천자문을 다 배웠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자를 한글보다 좀 더 잘 씁니다. 너무 많이 쓰고 익숙한 거죠.
그리고 한문으로 돼 있는 뭐 이렇게 섞여 있는 글을 보거나 뭐 문장을 보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고 편해요. 그러니까 습관이 된 거죠. 그게 이제 타너 스님 같은 경우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자 한문 아비투스가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말이 있으면 그냥 한문으로 줄줄 지을 수 있고 한시도 지을 수 있고 어떤 단어가 딱 떠오르면 바로 그냥 한자로 바로 이게 무슨 글자에 무슨 글자니까 무슨 뜻이겠구나. 이게 바로 그냥 연상작용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런 세대이고 저 세대만 하더라도 그렇게 교육을 많이 받지 않았지만 저는 5살 때부터 해서 이제 천자문 배우고 그 명심보감 그 앞에 동몽선습, 명심보감, 소학 이런 걸 통해서 공부를 하고 초등학교 때도 서당을 다니고 그다음에 중학교에는 대구에 그 향교가 있었습니다. 그 대구 향교에 가서 홍도학원에 가서 소원 이수락 선생이랑 당대 최고의 그 선비셨던 그 퇴계 선생 집안에 진성이 씨의 아주 그 연민 이가원 선생과 더불어 영남의 그 최고의 선비라고 할 수 있는 소원 이수락 선생님의 강의를 중학교 때 새벽에 가서 방학 때면 가서 강의를 들었어요. 그래서 시경, 통감, 뭐 논어 이런 거를 강의를 들었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고등학교 때는 제가 이제 한시에 빠져가지고 한문으로 된 시를 읽고 외우고 그다음에 문헌들을 보고 뭐 그런 거에 너무 이제 천착이 돼가지고 다른 과목 공부를 별로 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했고 저는 대학을 가면 국문과를 갈 건지 한문학과를 갈 건지 사학과, 철학과 뭐 이런 것들을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중문과에 가면은 중국어도 하고 중국과 수교도 되고 할 수 있다는 그 선친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저는 이제 중문과를 선택해서 공부를 하려고 이제 간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는 이제 뭐 경영학과, 법학, 그다음에 뭐 과학, 수학 이런 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고 사회적인 그 실용적인 것보다는 저는 역사와 철학과 사상 공부를 하는 것으로 나는 가봐야 되겠다. 한문을 바탕으로 한 걸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20대 10년을 살고 직장 생활 한 번도 안 하고 석사 수료를 하고 제가 이제 출가를 해서 또 이제 한문, 불교 한문을 공부하고 동국대 다니고 대학원 박사까지 다 하고 선원도 다니면서 어록도 보고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평생 지금까지 한 50년은 한문 한자와 같이 살아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부할 게 많습니다. 이 한문 한자의 세계는 참 다양하고 힘들거든요. 그리고 불교 한문은 유교 한문과 한학 수료를 다 했다 하더라도 또 범어를 번역한 것이고 또 다른 언어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불교 한문은 또 어려워요. 그래서 또 다른 게 이제 축적을 해야 볼 수 있는 게 우리 불교 그 대장경인데 한문으로 되어 있는 대장경인데 이런 어떤 그 바탕이 없는 형태의 한글만 전용해서 공부를 하는 세대에게는 한문을 베이스로 했는 이 불교 경전들이 너무나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영어로 된 그 대장경 없습니까? 영어로 된 대장경들이 있죠. 그거 보는 것이 훨씬 더 쉽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한자어로 돼 있으면 사자성어도 잘 모르고 이러니까 오히려 더 설명해 주기가 굉장히 이제 어려운 시대가 왔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영어 아비투스 사회가 왔습니다. 근데 걱정이 돼요. 지금 이제 우리 그 전국의 강원에서도 한문본을 잘 보지 않습니다. 치문, 사집, 사교, 대교 이렇게 4년 동안 기본 강원에서 승가대학에서 한문본 텍스트를 다 배우고 읽고 독경하고 외우고 했던 그런 역사와 전통이 있었는데 이 강원의 문화가 깨지고 다시 다 한글본으로 보다 보니까 한문본 경전 한번 제대로 보지 못하고 강원을 졸업하는 스님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한문본 경전을 한문불전을 볼 수 있는 분들이 굉장히 적고 저와 같은 세대 60대 이하의 세대 가운데 초서를 이렇게 쭉 탈초를 하면서 쭉쭉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 스님들 중에서도 굉장히 드물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명맥을 잇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굉장히 참 암담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런 그 부정적이고 뭐 암담하다는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저라도 열심히 하자. 저라도 열심히 하고 이 문헌들을 잘 남겨놓고 그래서 이제 제가 위안으로 삼을 말이 그겁니다. 바둑판에 바둑을 둘 때
두 점만 나면은 대마가 살지 않습니까? 대마 불사의 역사다. 한국 불교와 한국의 정신 문명의 역사는 끊어질 듯 하면서도 또 기린화가 나타나고 또 그게 인재가 양성이 되고 해서 명맥을 이어온 역사입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는 않아요. 어느 분야에든 간에. 중국은 방대한 사고전서에 어마어마한 인물들이 등장을 하지만 한국은 그러한 사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인물이 하나 나면 중국이나 일본의 그 어떤 대가보다 전혀 부족하지 않은 대가들이 나타나서 명맥을 이어줬단 말이죠. 그래서 대마불사, 이 대마가 죽지 않는 두 집만 내면 되지 않겠냐. 그 명맥을 이어놓는 거, 그다음에 그 현대식의 교량이 되어서 다리가 되어서 이어주는 역할을 하면 또 뒤에 훌륭한 이 후학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거기에 집중해서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비관적인 생각은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항상 긍정적인 생각과 낙천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고 자기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죠. 내 눈에 보인 것은 내가 할 일인 거지 남을 탓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한문불전을 고집을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강의들을 앞으로 많이 해놓을 거고 제가 한 3년 정도 이제 선원에 들어가서 정진도 좀 하고 이렇게 나올 건데요. 그 이후에도 이 한문불전을 연찬하고 강의하고 하는 부분들은 아마 저버리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경허선사 한 분 나와서 수월, 해월, 망공, 하남과 같은 선사 스님들이 나와서 한국의 이 선종이 다시 살아났지 않습니까? 경허선사 한 분에게서 집이 네 집이 났어요. 그렇게 해서 한국 불교가 다시 선언 문을 다 열고 우리가 선종인 조계종이 이렇게 명맥을 유지해서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이 되어 있듯이 정말 이 명맥을 잇는 계통을 잇는 그런 분들이 이어져서 나와준다면 비관스러운 일만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전체적으로 한국 전체가 그렇고요. 한국의 역사, 문화, 사상, 철학 연구하는 부분에서 지금 한문 연구하는 부분이 굉장히 지금 많이 좀 빈약해졌다. 특히 우리 불교계 인재 양성하는 가운데 한자와 한문에 대해서 이 박학하거나 지성적인 그런 인물들이 지금 많지 않다. 이게 지금 굉장히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한국 불교가 한문과 한자 교육, 그다음에 한문 불전에 대한 인재 양성에 더 많은 힘을 써야 되고 여기에 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런 글을 한번 써봤던 겁니다. 제가 썼던 글을 또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불교 교육의 이원화가 필요한 때다 그랬는데요. 조계종 승가 교육기관에서도 한문본 전통 교재들이 한글 번역본으로 대체되어 가고 있다. 시대의 흐름인지라 거스를 수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것은 물극필반의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 세상의 모든 현상은 극에 도달하면 반드시 다시 거꾸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거죠. 반자도지동이다. 노자에도 그런 말이 있죠. 거꾸로 다시 회귀해서 돌아오는 것이 도의 움직임이다. 반자도지동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노자에도. 물극필반이다. 이런 견해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한문을 열심히 보지 않지만 또 이게 갑자기 붐이 일어나고 엄청나게 한문 한자 공부해야 된다. 이런 시점이 오리라고 보여집니다. 극으로 치달릴 때 반대 측면을 보고 대비해야 하는 것이다. 타너 스님은 한글 전용이 선언되던 시대에 지금이야말로 한문을 열심히 공부할 때가 왔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한문 불전 전문가가 극도로 줄어들 것을 예견하고 오히려 인재 양성에 집중했던 것입니다. 타너 스님이 그러셨어요. 한글 전용해가지고 한자를 아예 안 본다고 할 때 지금이야말로 한문본 한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때다. 앞으로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이쪽에 인재를 양성해 두어야 된다. 하면서 인재 양성에 집중했던 것입니다. 그 문화에서 대강백이 된 각성스님, 통강스님, 무비스님을 비롯하여 타너 삼글이라고 합니다. 이 분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한문 불전 전문가들이 승속을 막론하고 배출되었다. 전통 강맥을 유지해준 앞시대의 대강백 스님들,
이분들이 전통 한학의 탄탄한 기반 위에서 북방불교의 핵심 종지를 한문 불전을 통해 강론해 준 은혜로 우리는 지금 한문본 경전을 계속 읽을 수 있는 힘을 이어받았고 그 명맥이 그나마 유지되어 온 것입니다. 앞으로가 문제이다. 초소로 된 문헌을 탈초해 가면서 읽을 수 있는 스님이 60대 밑으로는 드물게 존재하고 구두점이나 주석이 전혀 붙어 있지 않은 백문을 술술 읽을 수 있는 학자 또한 심히 부족한 현실이다. 이러다 보면 수천 년 이어진 한문 문헌에 대한 독해의 전통이 앞으로 승가 교육에서마저 미미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향후 불교 교육은 이원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 교육은 한글본이나 번역본으로 하여 종지를 확실히 하고 불교의 핵심 교리를 빨리 습득하게 하고 별도로 한문 전문가들을 길러내서 전문 강사와 연구자의 맥이 이어지도록 투트랙 시스템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제 생각이에요. 어차피 한문을 초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많이 공부하지 않았는데 불교 기본 교육에서 한문본을 본다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한글본으로 불교의 핵심 교리, 부처님의 사상, 그다음에 기본 텍스트를 한글본으로라도 중요한 것들을 보고 그다음에 그 가운데 이 대학원이라든지 전문 이 학림 같은 곳에서 한문을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연찬하는 강사와 교수사들을 많이 길러내는 형태로 투트랙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 것이지요. 머지않은 미래에는 틀림없이 한문 문헌의 밝은 지성들이 그 희소성을 인정받는 날이 올 것입니다. 한자와 한문의 세계는 긴 시간 동안의 공력이 축적되어야 본 궤도에 오를 수 있으므로 쉽게 전문가를 양성해 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화면에서 보고 계신 그 장면의 사진이 말이죠. 스님의 그 타너 스님의 유물인데요. 저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이 대중들이 이렇게 함께 다 같이 밥을 먹으면 개별상을 놓고 먹었어요. 이제 뭐 4인씩 먹기도 하고 2인씩 먹기도 하는데 타너 스님이 이제 대중들과 함께 계실 때 타너 스님이 이게 혼자 독상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상이 크지가 않은데 지금 제가 있는 요 정도의 이제 네모난 상 그냥 한 분 딱 먹을 수 있는 상 옛날에 이렇게 펴는 상 있잖아요. 그렇게 고급이 아닌 상 그거를 따로 이렇게 만들어 드렸고 여러 스님들도 비슷한 상들을 그냥 하나씩 가지고 있었던가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강원이나 이렇게 그 학림이나 공부하는 데 가면 앉아 가지고 책상에다가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책을 공부를 하는 그런 형태가 1인 상들이 있잖아요. 거기에다 이제 밥도 먹고 하는데 타너 스님 그 책상은 따로 이건 큰 스님 책상이다 해서 따로 하나 표시를 하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제자분들이. 그래가지고 표시를 하기 제일 쉬운 게 그 책상 윗면에다가 그냥 타너 스님이 글씨를 하나 써주십시오. 글씨를 하나 써주시면 이제 이걸 큰 스님 거니까 큰 스님 거는 큰 스님 앞에 상에 그냥 딱 놓을 수 있도록 따로 마련해 놓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했더니 거기에다 큰 스님이 그냥 붓으로 써주신 거예요. 근데 초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한자 아비투스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냥 타너 스님도 한문이 편하신 거예요. 한문이 편하셔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쓰셨는데 뭐라고 했냐면 그 구절이 이래요. 홀문두우 제창회 하니 돈각 삼천 진 고향이로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사진에 있는 그 탈초를 해서 이렇게 우리 칠판에다가 적어 두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홀문두우 제창회하니 호련히 창밖에 두견새 우는 소리가 들리니 돈각 뭘로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문득 삼천대천 세계가 다 고향인 것을 깨닫겠네 이랬습니다. 참 멋진 그 시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탄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붓으로 써가지고 스님의 그냥 밥상으로 쓰는 상을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게 수십 년 지나가지고 이게 이 교림 출판사로 다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밑에 다리는 다 부러지고 위에 판만 남아가지고 이렇게 남아있는 거를 이제 제가 가서 사진을 찍었던 겁니다. 홀문두 제창이 아니 동각 삼천 진고양이로다. 여러분 그냥 책상 밥상 위에 그냥 글 하나 적어 주십시오 했는데도 이렇게 멋진 개송을 지어 주셨어요. 호련히 두견새가 바깥에서 탁 우는 소리를 들으니 삼천 대천 세계가 다 나의 고향이로다. 참 멋진 구절 아닙니까? 여러분 무정설법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산하대지 새가 짖고 꽃이 피고 하는 이 햇빛이 비치고 비가 오고 하는 이 모든 삼천대천 세계에 벌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바로 그죠? 예? 우주법계가 설법을 하는 곳이 것이고 이 세상 전체가 삼천대천 세계가 다 나의 고향이로다 라고 하는 이 멋진 이런 이 선개송을 탄원 스님이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이게 지금 스님은 그냥 한마디 써주십시오 했는데 그냥 쓱 써셨는데 이거 탈초해가지고 읽기도 어렵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거 또 읽어가지고 탈초를 해서 저렇게 써놔도 정자로 그렇게 써놔도 또 해석이 안 돼요. 절에 갔는데 주련을 이렇게 써놨는데 말이죠. 읽을 수가 없어요. 거기서 몇십 년 사는데도 스님들도 그걸 잘 못 읽고 사중에 소임자 거사님 보살님들도 그걸 잘 못 읽어요. 그래서 밑에다가 다 써서 붙여놔요. 그죠? 구절을 저렇게 써가지고 번역까지 붙여놔야 돼.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말하자면 문맹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게 한자 한문을 이렇게 공부를 안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의 너무 많은 부분을 잃어버려야 되니까 문맹이 돼요. 이 한중일 3개국 가운데 한국이 가장 심각해요. 한국이 가장 심각합니다. 어떤 일이 있냐면 여러분 만약에 경복궁이다, 뭐 시청이다, 광화문이다 이런 거를 편말에다가 이렇게 한자로 써놓지 않는다고 한다면 중국인들이나 일본인들 가운데 우리 한국어를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표현을 쓰냐면요. 중동에 이슬람 국가에 가면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런 국기 보셨죠? 거기 있는 글처럼 전혀 못 알아보는 거죠. 한국어를 공부를 지금 전 세계가 많이 한다고 하지만 모든 사람들 여행객 관광객들이 다 한국어를 공부 안 했을 가능성은 높잖아요. 보면 한국어만 보면 전혀 모르는 거예요. 중동에 간 거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한중일 3개국이 똑같이 한자를 공용으로 다 쓰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중국이나 일본을 가면 편하잖아요. 한자가 있으니까 화장실이 어딘지 저건 약국이구나 저건 식당이구나 저 호텔이구나 알 수가 있잖아요. 한자가 있으니까. 근데 한글만 돼 있으면 이 외국인들이 와서 너무 힘들어요. 중국 인구가 얼마나 많으며 전 세계 사람들이 여러분 한문 공부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외국에 그 서양 학자들 가운데 동양학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한자를 안 하면 할 수가 없겠지요. 그 사람들은 옥편의 부수부터 외워요. 옥편 부수를 딱 다 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문 공부, 한자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잘하는 한문 베이스 하에서 한자를 다 알면서 그렇게 하는 서양의 동아시아학, 이스트 아시안 스터디즈, 그죠? 동아시아학의 대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분들은 한문의 대가들입니다. 근데 그 인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우리 동아시아가 굉장히 전 세계에서 영향력이 크다 보니까 이제 한자, 한문, 제2외국어로 이 동양학 쪽을 공부하는 그런 서양학자, 서양 그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한국인들이 제일 문제입니다,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서양 사람들 한자도 잘 읽고 한문도 잘 읽고 중국어도 하고 막 한국어도 하고 이러는데 우리 한국인이 한자만 나오면 못 읽어요, 한국에서. 이제 이런 상황이 오게 됐다.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사명감을 가지고 이 부분을 타개해 나가려고 앞으로 남은 인생을 좀 바칠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한자, 한문 교육을 너무 안 하고 있어요. 이러면 우리 국가적으로 위기가 올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 챕터의 그 제목이 재미를 알아야 참맛을 본다라고 썼습니다. 다들 입을 모아 말하길 한자는 너무 어렵고 한문은 그 자체가 난해한 문장이라고 한다. 그런데 가만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우리가 중고등학교 시절 입시 공부를 하면서
영어 사전을 얼마나 많이 찾아보았던가. 대학 입시를 겪은 대부분의 수험생은 수년 동안 찾고 찾아 따른 영한 사전 한 권쯤은 다 가지고 있었다. 대학교에 입학하고도 토익과 토플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보카라고 하는 영어 단어 공부 텍스트 하나씩을 샀던 기억이 있다. 이 보케브러리 텍스트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뭐 그래서 어원 찾고 그 다음에 뭐 합성어 찾고 관용어 찾고 온갖 우리는 영어 책들을 수도 없이 많이 샀어요. 그 영어 사전 계속 찾고 형광펜 표시해놓고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사전을 많이 찾았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가 한자와 한문 공부를 하면서 사전이나 사전을 얼마나 찾아보았는지 반추해 보아야 한다. 이 사자도 같은 사자가 아니에요. 단어라는 뜻과 그 글자 한자라는 뜻이 달라서 이 사전이라고 하는 이 한자가 다르단 말이죠. 이것도 구분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은. 한자 한 글자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몇 가지 의미를 기억하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가장 천자문의 첫 글자가 하늘천이니까 하늘천의 경우 대부분 사람들이 10세 미만 아동들이 공부하는 천자문의 훈과 음인 하늘천 외에 다른 뜻을 더 알고 있지 않을 것이다. 천이라는 글자를 옥편이나 사전, 중국어 사전 등에서 별도로 찾아본 적이 있는 사람이 국민 가운데 몇 명이나 될까? 영어 단어의 한 가지 의미만을 알고서 영어 원서를 독해하겠다고 덤벼드는 것이 어불성설이듯 한자와 한문 공부 자체를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난해하게 되어버렸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천자문 교육의 폐해라고 말하는 분들이 간혹 있다. 그러나 이게 예를 들면 하늘천 그러면 이제 하늘천자를 하늘이란 뜻 하나만 알게 되는 그 병폐가 천자문 교육을 해서 그렇다는 건데 여러분 이 천자문은 10세 미만의 지금 말하자면 유치원 아동들을 위해 가지고 한 것이지 그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10대가 돼서 뭐 논어맹자 이런 한학 서적들을 보면서 경서들을 보면서 오편들을 얼마나 찾습니까? 사전들을 얼마나 찾습니까? 그렇게 해서 점점 늘려가는 거지 천자문 교육의 폐해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굉장히 어릴 때부터 공부를 시켰던 이 한자 교육이니까요. 그러나 어린이를 위한 한자 교육의 시작이 천자문일 뿐이지 천자문이라는 책에 혐의를 더 씌울 수는 없다. 기나긴 공부의 과정에서 그 시작점인 소학의 첫 단계 천자문에서 여러분 소학이라고 하는 건 이제 문자부터 공부하는 걸 말해요. 소학. 그러니까 소학대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대학은 이제 사상과 아주 깊이 있는 경세 재민을 위한 굉장히 철학과 깊이 있는 부분을 공부하는 거고 소학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부분들, 기본들을 할 수 있는 거. 여기에 이제 문자 공부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소학이라고 합니다. 소학이라는 텍스트는 따로 경전에서 중요한 부분을 모아놓은 우리가 공부하던 그 소학이라는 텍스트도 있지만 소학이라는 분과가 문자, 뭐 수리,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기본적으로 보는 형태가 되죠. 여러분 옛날에는 그 일제시대 때 일본의 영향을 받아서 여러분 지금 초등학교 그런데 옛날에는 국민학교라 그랬고 그전에는 소학교라 그랬어요. 소학을 공부하기 때문에 소학교라 그랬고 소학교, 대학교 이렇게 나눠져 있었던 겁니다. 대학도 사서삼경에 있는 대학이라는 책에서 나온 거죠.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게. 그다음에 소학교, 대학교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소학대학이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가 있는데 소학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필로로기입니다. 언어 문자를 알아야죠. 언어가 안 되는데 어떻게 그 나라의 텍스트를 보겠습니까? 그렇죠? 영어 책을 보려면 영어 기본 언어를 배워야 되고 불어나 도구를 공부하려면 일단 그걸 봐야 그 나라에서 나온 위대한 그 사상가들의 철학서와 역사서 이런 사상서를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필로로기에 해당하는 게 소학입니다. 그래서 그 첫 단계가 천자문이었죠. 그 시작점인 소학의 첫 단계 천자문에서 한자 공부가 종식된 경우들이 부지기수이므로 그러니까 천자문만 배우고 한문 공부 더 이상 안 했던 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네 한문 실력은 거기가 종착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한자 사전을 부지런히 찾으며 상용 한자를 익히고 한자 1급을 따기 위해 부지런히 공부하는 풍토가 대중화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제 천자문에는 벽자들이 좀 있어요. 쓰지 않는 글자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상용 한자를 익혀가지고 한자 뭐 이렇게 몇 급 이렇게 따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1급까지 쫙 따서 몇 천자는 기본적으로 볼 수 있고 한자를 글자를 한 글자씩 알고 그다음에 단어를 붙여서 두 자, 세 자, 네 자를 알아가지고 하나 단어들을 알고 그다음에 문장들을 읽으면 이제 한문을 읽을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시간만 들이면 언어는 공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 공부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그러듯이 한자 공부, 한문 공부도 지금부터 하시면 되겠다. 이러한 분위기를 바탕으로 기본적인 한문 문헌들을 스스로 읽으며 매력적인 한시의 세계까지 들어가는 이들이 많아지기를 바란다. 언어의 최고의 정수는 시입니다. 시. 많은 함축과 사상을 아주 집약해서 쓰기 때문에 어느 나라의 언어든 시가 가장 시어가 시에 나타나는 언어가 가장 고급스럽고 그게 참 멋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시에까지 들어갔을 때 한문 공부는 가장 정수가 한시에 나타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당시를 많이 보는 겁니다. 당나라 때 그 시라고 하는 거는 후대에는 말이죠. 쫓아갈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한 시인들이 나와서 당시의 세계를 열어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한시의 대가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우리 한글 전용하고 있는 이분들이 봤을 때 이 우리나라 스님들이 우리나라 이 학자들이 이렇게 시를 지었다고 깜짝 놀랄 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문을 공부하면요. 역사를 공부하니까 모르는 게 없어지고 한문을 보니까 수없이 많은 문헌들을 보기 때문에 정말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어가지고 한자를 공부하고 나면 세상이 바뀌어요. 세상이 열립니다. 다른 세계가 열려요. 삼천대천 세계가 다시 열리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동양의 문사철, 문학사화 철학을 문사철이라 그러죠. 문사철은 한자적 감수성과 한학적 사유를 통과하면서 구축된 것입니다. 유불선 3교의 직관과 통찰은 한자라는 독특한 언어학적 특성에서 추출된 것이다. 한문으로 이루어지는 엄청난 북방불교의 교학과 제대로 조화하고 최고의 논사들의 논장에서 논일며 선사들의 선시 세계를 음미할 수 있으려면 한자와 한문의 재미에 한 차례 빠져들어야 한다. 재미라는 말은 자미에서 왔다고 한다. 이 불어나는 맛, 이게 불어날 자자거든요. 잠이 있다. 옛날에 여기 저도 어른들 가운데 재미있다는 표현을 잠이 있다 이러시는 분을 저는 여러 분 봤어요. 그게 원래 한자가 불어날 자자 만미자입니다. 씹으면 씹을수록 계속 맛이 불어나서 다른 맛이 나온다. 그 뜻이 재미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인들은 요이스, 헌요이스 이렇게 표현을 쓰지만 그 표현보다 우리가 재미있다는 거는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이 불어날 자자 잠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재미있다는 표현을 쓰는 거는 얼마나 멋있는 이 한자적 감수성으로 그 현상을 표현한 거 아니겠어요? 맛이 계속 불어난다. 보고 또 보면 맛이 계속 불어난다. 이게 재미있는 것이죠. 한자는 그러한 이 재미있는 자미의 어떤 그런 맛을 가지고 있는 언어의 마력입니다. 그게 한자적 마력입니다. 한국학의 미래를 위한 과제다. 세상에 안 해도 되는 공부는 없습니다. 더해가는 덧셈을 해야지 안 해도 된다는 뺄셈의 논리는 온당치 않습니다. 한국어는 한자어가 많습니다. 한자를 모르고 한국어를 잘하기가 쉬운가? 한문을 모르고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기가 쉬운가 말입니다. 앞으로 언젠가 우리 민족은 틀림없이 통일될 것입니다. 우리는 통일 이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민족의 정체성을 다시금 재정립하고 국학을 새롭게 정리해야 할 텐데 한글만으로는 어렵다고 봅니다. 북한 땅에서 얼마나 많은 한자로 되어 있는 한문 문헌들이 쏟아져 나올지 알 수 없습니다. 유적을 발굴하다 보면 오래된 기와장들이 나올 것이고 각종 명문, 새겨놓은 명문이 튀어나올 것입니다. 어디선가 옛 문서들이 발견될 것이고 필사한 행서 초서 문헌들이 마구 등장할지도 모릅니다. 더군다나 불교 유적지에서는 북한에는 아주 복원을 못하고 그냥 폐허가 되어 있는 그런 유적지들이 많이 있겠죠. 불교 유적지에서는 불교 관련 한문 문헌들이 나올 수도 있는데 많이 나오겠죠. 한글로 된 것보다는 대부분 옛날 것들은 다 한문 문헌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과연 이러한 문서를 어렵지 않게 읽어낼 인재들을 우리는 양성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통일 이후에도 걱정입니다. 이는 우리 시대에 당면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한류가 세계를 강타하고 한국 문화를 전 세계인들이 주목하는 시대가 왔는데 한국인은 한국을 잘 알지 못합니다. 원효가 썼던 한문 문장을 잘 읽지 못하는 사태가 더는 부끄럽지도 않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태를 방치한다면 한국학의 미래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버린 것들이 역습해오는 시대를 조만간 맞이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한자가 아닌 한자, 이 한자를 저렇게 쓰면 어떨까 하는 것인데요. 저의 의견입니다. 이렇게 좀 재미나게 한번 생각해 본 거죠.
한의학은 한나라 한자 한의학이라 쓰지 않고 우리 한국 할 때 한의학이라고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한자라는 것도 한수 한자, 이 한자라고 쓰지 않고 우리 한국 할 때 한자라고 쓰자는 의견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것으로 압니다. 같은 글자를 사용해도 한국은 중국, 일본과 발음이 달라요. 글자만 공유할 뿐 발음은 완전히 다르니 이 다른 발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고유성이 있다는 거죠. 한국의 고유성을 강조하여 한국을 뜻하는 한을 쓴 이 한국 할 때 한자를 쓴 한자라고 해도 좋을 듯합니다. 오늘도 한문 문헌을 중심으로 책을 들여다보고 있는 나로서는 다소 외롭지만 그렇다고 고독하지만은 않습니다.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분들이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법당 100채를 짓는 것보다 올바른 인재 한 명을 양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던 타너 스님의 말씀이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한글에 대한 위대함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발휘되고 있는 시점인데요. 우리가 이걸 이 한자라고 이렇게 쓰죠. 이게 뭐 한나라 때 한문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거를 우리 한국 할 때 한자로 쓰는 거는 어떠냐 이런 의견들이 예전부터 있어 왔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게 한의학 할 때 이걸 써가지고 한의학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그냥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 한자 쓰지 않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발음이 달라요. 이게 지금 이게 이제 우리가 이게 뭐 이게 그 중국이라고 쓸 때 중국이라고 쓸 때 우리가 이걸 중국이라고 쓰잖아요. 같은 글자를 써놓고 중국어, 뭐 주국구 뭐 이렇게 읽는데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발음하잖아요. 그럼 이거는 우리나라만의 발음을 가진 글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중국의 한자 발음하고 다른 거예요. 다른 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자라고 써도 아무 문제가 없죠.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레스토랑이라고 하고 레스토랑트라고 하고 발음을 하지만 그거를 프랑스 사람은 그거를 영어라고 하지 않아요. 불어라고 하죠. 똑같이 써놓고 알파벳을 똑같이 써놓고 독일이나 영국이나 뭐 프랑스나 뭐 미국이나 다 똑같은 알파베틱을 쓰고 그 나라의 언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한자, 뭐 한문 이렇게 안 써도 된단 말이죠. 우리 한문 해도 돼요. 우리 한국인이 쓴 문장은 이렇게 쓸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그 이름 중에 이게 돌자가 들어가는 게 있는데요. 이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이거 돌자잖아요. 우리가 그 돌석자가 있는데 뭐 이름에 뭐 이 석을 써가지고 이렇게 발음으로 쓰는 경우가 있지만은 갑돌이, 갑순이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옛날에 한글 표기 못할 때는 이렇게 썼어요. 이 돌석 밑에 을이라고 하는 게 리얼 발음이 있으니까 요걸 써가지고 요걸 돌이라고 썼어요. 이거 우리나라가 만든 글자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 한자인가요? 이 한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발음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입성이 살아있는 국 이렇게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구어 이렇게 하지 않고 입성이 갑자기 끝나는 단전을 올리는 국 이렇게 우리 발음이 쓰잖아요. 중국은 입성이 없어졌어요. 이게 어떻게 한자입니까? 우리 한자라고 이렇게 써도 얼마든지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본 것이죠. 그래서 한자는 중국 거고 한글만이 우리 것이다라고 하는 인식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나라만이 쓰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우리 그 선친께서 한문의 대가이셨고 이제 한문 문장을 줄줄 쓰시는 분이었는데 그 국어 한글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시하셨던 분이셨거든요. 일본에서도 생활을 오래 하시고 박사도 하시고 하셔가지고 일본이 쓰는 한자어가 있고 우리가 쓰는 한자어가 다르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야 할증 같은 건 일본어입니다. 일본어. 일본에서 쓰는 용어예요. 그걸 그대로 가져온 거. 우리 법학 용어 가운데 그냥 일본에서 쓰는 용어를 가져와서 우리가 좀 낯설게 된 용어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우리만이 쓰는 형태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페이지 같은 거, 그죠? 페이지 같은 거 중국에서는 예라고 쓰죠. 그렇게 이렇게 쓰는데 이거를 가지고 뭐라고 씁니까? 몇 쪽 이렇게 쓰죠. 몇 쪽. 여러분 제가
박사 논문 쓸 때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박사 논문 쓸 때는 밑에 주석을 달 때 몇 쪽이라고 달아야 돼요. 몇 쪽이라고 달아야 돼요. 근데 보통 논문 쓸 때 뭐 2페이지, 그다음에 뭐 몇 페이지, 뭐 2에서 5페이지, 그럼 이런 식으로 지금 논문에 주석을 이렇게 달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는 쪽이라고 쓰게 만든, 이거 우리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쪽이라는 말을 그 문교부에서 만든 분이 우리 아버지가 만든 거예요. 박목월 선생이 선배셨고 문교부 교과서 편수위원이었을 때 우리 선친이 젊은 선생으로 들어가서 이 쪽이라고 쓰자 그래서 그리고 박목월 그 시인 박목월 선생이 그거 좋다, 쪽이라 하자 그래가지고 했대요. 이만큼 한문을 많이 아는 그런 이 지성인들이 더 한문을 많이 알아야 우리 말도 좋은 말들을 찾아낼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의 고유어, 우리 고유어들을 굉장히 좋은 한글 말들을 쓰는 게 한문을 전혀 안 하면 이게 중국한테 이 중국 한자에 먹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글을 더 훈민정음을 더 멋있게 만들고 멋있게 활용해서 옛 우리의 말들을 살려내기 위해서라도 한자와 한문 교육이 더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걸 중국의 사대주의를 하기 위해서 이거 하자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한국학, 한류학, 전 세계의 한국을 더 알리기 위해서라도 우리 한자라고 하는 주체성을 가지고 우리 한문, 우리의 문헌, 이런 우리의 글자들 만든 거 이런 내용들을 알기 위해서라도 한자와 한문 교육에 더 집중을 해서 인재들을 굉장히 많이 배출을 해내야 앞으로 한국의 미래가 밝다고 보여집니다. 한국 문화가 전 세계에 펼쳐지려면 그래야 된다고 보죠. 그 옛날 어목한 시절에 백범김구 선생이 조금만 먹고 살면 우리 문화로 가자 그랬잖아요. 문화의 핵심이 뭡니까? 문화의 핵심은 문부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문부터 시작하는 거죠. 한국 문화가 그냥 중국의 종속이 되지 않으려면 한문 교육, 우리 한문, 우리 한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어떤 전통적인 우리나라만의 이 한자를 활용해서 수천 년 다르게 써왔던 우리 한자들을 더 연구를 해야 되고 우리의 특성들을 더 발굴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한자 한문의 대가들이 더 많이 나와야 됩니다. 전 좀 간절하게 호소하고 싶습니다. 우리 한국 불교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많은 분들, 그리고 한국 문화와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교육 전반계에 있는 우리 모든 한국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리더들, 정치인들, 이거 좀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찰하셔서 한문 교육이 다시 정상화되고 한문을 보면 줄줄 읽을 수 있도록, 중국이나 일본 가면 한자를 더 중국인, 일본인보다 더 잘 볼 수 있는 그런 우리 한국인들을, 우리 후손들을 만드는데 지금부터 정책을 입안하셔서 이 변화를 가져와야 될 시점이 왔다. 이것이 한국 문화가 세계로 나가는 아주 중요한 그런 포인트다라는 말씀을 꼭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자와 한문 그리고 우리 한국학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 어떠신가요? 공부에 뺄셈은 없습니다. 우리말의 7, 80%가 한자어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자를 안 보면 껍데기만 있는 거 아니겠어요? 베트남이 원래 한자를 썼는데 프랑스 식민지 이후로 한자를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말의 어원이, 말 단어들이 한자에서 왔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 세계로 뻗어가고 세계의 정신 문명의 중심이 되려고 하는 이 한국이 우리의 역사의 모든 있는 문헌들을 볼 수가 없어진다면 그 얼마나 황망하고 이 빈약한 그런 정신 세계가 되겠습니까? 꼭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한국학 에세이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